금융위원장님. 네. 그 인터넷 은행 설립은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과제 중 그 금융개혁 세부과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 전문 은행 출범이 금융개혁의 대표적인 그런 성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정과제는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한 적 있습니까?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금융개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린 적이 언제쯤 대면 보고를 하셨어요?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금융개혁에 대한 보고는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요? 예. 그 인가 확정하기 전에 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 카카오 특히 KT를 인가하라는 주문 따로 안 받으셨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신청을 전부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끝에 두 개 회사를 그 지난해 11월에 안종범 수석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와 관련돼서 전화나 협의를 계속 했죠?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결과 보고는 했습니다. 검찰이 그 차은택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서 자신의 측근인 이동수 전무를 KT 임원으로 앉혔죠. 앉히고 차은택 씨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회사의 KT 광고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뭐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이 이와 관련해서 KT에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알려져 있어요, 지금 보도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무관하지 않죠. 지금 그때 당시도 KT가 제일 늦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를 했어요. 카카오하고 인터파크가 먼저 구성을 해서 접수를 했고, KT는 2주 남겨두고, 마감일로부터 2주 남겨두고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다들 시장에서는 카카오하고 인터파크가 될 거라는 소문이 많았는데, 사업 제안서 자료가 가장 그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던 그 KT가 예비인가 사업자로 지정이 돼서 그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그 최순실 차은택 사태를 보니까 KT의 이동수 전무가 11월에 단독으로 승진했는데 이것도 지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원래 당초 예비인가 발표를 금융위가 전체 회의를 12월 13일 또는 23일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당겨서 11월 29일 날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예비 인가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외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심사위원회의 결정한 사항을 저희 금융위가 그대로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회 일체의 그 과정에 대해서 어차피 이거는 검찰 수사도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이 금융 분야까지 최순실 씨가 개입해서 말하자면 인터넷 뱅크 예비 인가까지도 개입을 했다고 하면 금융이 뭐예요? 금융이 경제의 핵심 중추신경 아닙니까? 여기까지도 그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도 묻고 그 다음에 그 혁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 수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이 모른다고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진짜 몰랐다 하더라도 진짜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될 테고요. 몰랐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 이런 개입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면 그것은 저는 직무 능력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엄중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인터넷 뱅크 그 지배주주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뭐 금산분리니 이런 원칙까지도 지금 허물려고 저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인가 과정부터가 이게 최순실 게이트 또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였다고 하면 이건 원천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관여를 했고 제가 주관했기 때문에 제가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 이 과정을 전부 다 관장을 했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코 인가 과정에서 그런 다른 요인은 없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인가 아니 그런 수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수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이동수 전무를 KT 임원으로 앉힌 뒤에 KT의 광고 물량을 몰아주는 그게 인터넷 전문은행과 인터넷 뱅크로 뒤늦게 참여하고 부실한 사업 계획서를 갖고도 인가가 났던 그 시기하고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어요. 의심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말씀하시니까 금융위원장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금 의구심이 제기되고 실수가 진행되고 있다면 주무부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검증한 결과를 그 일체의 자료와 함께 정무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인터넷 전문은행의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조금 있으면 본인가를 받아서 영업을 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에 뭐 워낙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의구심을 가지고 해석되고 있으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문제지만 신생 기업으로서 이제 가출범하려고 하는 것이 기업에 그런 어떤 근거 없는 얘기가 전해져서 앞으로 그 영업에 혹은 출범에 커다란 타격을 입는다면 그거는 굉장한 큰 문제일 것입니다. 자, 심상정 의원님.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심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유이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이 개혁안을 쭉 혁신 방안을 제가 여러 차례 살펴봤는데 여기에 정말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이분들이 만들어내신 이 방안의 양이나 기간이 중요한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거 외에 뭐 또 다른 보고서가 있는 거는 아니죠? 네. 이 좀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혁신 방안이라고 하기에는 어떠세요? 예, 이제 혁신위원이 외부의 산업은행을 가장 비판적으로 본 7분의 전문 교수님들과 네. 저희 직원 34명이 참여해서 네. 약 30회에 걸친 독해 끝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분적으로 저희가 실행하는 입장에서 들여다보면은 네. 참으로 고통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외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우리가 수용해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실행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내용을 원하신다면은 좀 더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혁신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경영관리단도 그렇고 출자회사 매각 실무 추진단도 그렇고 뭐 이렇게 기구들을 계속 만들어서 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산업은행 개혁에 혁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불투명한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출자회사 관리위원회는 외부 인사 5명과 저희 네. 내부 인사 3사람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작년까지 132개의 출자회사에 대해 가지고 네. 매각 실적이 2회사에 불과했습니다. 네. 금년 들어와서 12개가 매각이 됐고 네. 79개가 패키지 딜로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132개 회사 가운데에서 약 3분의 2가 금년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디테일을
여기에다 기록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납득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취업 전면 금지, 낙하산 인사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이라는 게 있어요. 혁신안에 보면 네. 출자회사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여기 후보 추천 및 검증 체계를 좀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낙하산 인사라고 불리는 것들의 본질이 뭡니까?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낙하산이라 하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성이나 네. 식견이 있다면 네, 그건 낙하산이라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러한 기업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기업의 발전이라든지 조직 쇄신에 기여할 수 있다면 막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일선에서 이제 공직자분들이 책임 소재 부분을 많이 추궁을 받다 보니까 무슨 이 부분을 용역을 주고 외부에 계신 인사분들한테 그 결정이나 책임을 좀 미루는 듯한 도구로서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시는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산업은행에 지금 이러한 그 외부의 무슨 관리단이라든지 추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 인사를 모신다는 그거 하나로 모든 것에 대한 그 문제점을 다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그 말씀은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단 네, 지금 순간에 예를 들어서 출자회사 위원회를 만들고 자문단을 만들고 이런 등등이 저희가 면필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기에는 산업은행의 당면한 현실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네. 철저히 잘 준비해서 의원님 염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유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네. 그 인터넷 은행 설립은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과제 중 그 금융개혁 세부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 전문 은행 출범이 금융개혁의 대표적인 그런 성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정과제는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한 적 있습니까?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금융개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쯤 대면 보고를 하셨어요?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금융개혁에 대한 보고는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요? 예, 그 인가 확정하기 전에 했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 카카오 특히 KT를 인가하라는 주문 따로 안 받으셨어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신청을 전부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끝에 두 개 회사를 그 지난해 11월에 안종범 수석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와 관련돼서 전화나 협의를 계속 했죠?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찰이- 결과 보고는 했습니다. 검찰이 그 차은택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서 자신의 측근인 이동수 전무를 KT 임원으로 앉혔죠. 앉히고 차은택 씨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회사의 KT 광고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뭐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이 이와 관련해서 KT에 전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알려져 있어요, 지금 보도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무관하지 않죠. 지금 그때 당시도 KT가 제일 늦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를 했어요. 카카오하고 인터파크가 먼저 구성을 해서 접수를 했고 KT는 2주 남겨두고 마감일로부터 2주 남겨두고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다들 시장에서는 카카오하고 인터파크가 될 거라는 소문이 많았는데 사업 제안서 자료가 가장 그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던 그 KT가 예비인가 사업자로 지정이 돼서 그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그 최순실 차은택 사태를 보니까 KT의 이동수 전무가 11월에 단독으로 승진했는데 이것도 지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근데 이동수 전무를 KT
광고 물량을 몰아주는 분들이 그게 이 시기가 그게 인터넷 전문은행과 인터넷 뱅크로 뒤늦게 참여하고 부실한 사업 계획서를 갖고도 인가가 났던 그 시기하고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어요. 의심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말씀하시니까 물론 금융위원장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금 의구심이 제기되고 실수를 진행되고 있다면 주무부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검증한 결과를 그 일체의 자료와 함께 정무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인터넷 전문은행의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조금 있으면 본인가를 받아서 영업을 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에 뭐 워낙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의구심을 가지고 해석되고 있으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문제지만 신생 기업으로서 이제 가출범하려고 하는 것이 기업에 그런 어떤 근거 없는 얘기가 전해져서 앞으로 그 영업에 혹은 출범에 커다란 타격을 입는다면 그거는 굉장한 그리고 원래 당초 예비인가 발표를 금융위가 전체 회의를 12월 13일 또는 23일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당겨서 11월 29일 날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예비인가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외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심사위원회의 결정한 사항을 저희 금융위가 그대로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일체의 그 과정에 대해서 어차피 이거는 검찰 수사도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이 금융 분야까지 최순실 씨가 개입해서 말하자면 인터넷 뱅크 예비 인가까지도 개입을 했다고 하면 금융이 뭐예요? 금융이 경제의 핵심 중추신경 아닙니까? 여기까지도 그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도 묻고 그 다음에 그 혁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 수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이 모른다고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진짜 몰랐다 하더라도 진짜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될 테고요. 몰랐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 이런 개입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면 그것은 저는 직무 능력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엄중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인터넷 뱅크 그 지배주주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뭐 금산분리니 이런 원칙까지도 지금 허물려고 저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인가 과정부터가 이게 최순실 게이트 또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였다고 하면 이건 원천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관여를 했고 제가 주관했기 때문에 제가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 이 과정을 전부 다 관장을 했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코 인가 과정에서 그런 다른 요인은 없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인가 아니 그런 수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수사가 어디 있었습니까?